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나요? 치매, 당뇨, 고혈압,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병원비와 간병비, 이대로 가다간 노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치매를 최대 50%까지 예방하고 노화 속도를 75% 늦추는 생활 루틴, 의료비 20억을 아낄 수 있는 전략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1년 실천한 53세 여성은 체지방 8kg 감량, 수면제 끊고 불면증 해결, 건강검진 올 정상 판정, 만성피로, 두통, 변비까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는 영양제가 아니라 운동이었어요.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 건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90대까지 스스로 걷고 먹고 말할 수 있는 삶,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 중지만으로도 치매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이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순한 생활 습관 중지만 해도 치매 발병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화 속도를 75%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속 노화를 경험한 사람은 모든 질병의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고요. 치매 걸릴 가능성도 4배, 간병인을 쓰시거나 저귀차시에 되실 가능성은 10배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관리를 해야 하느냐? 제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 요거 딱 하나입니다. 영양제 사드실 돈으로 운동에 돈을 쓰세요. 20억 이상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화 얘기를 하면 대부분 몸 관리를 통해 20억의 가치를 갖는다는 게 와닿지 않으세요? 악플도 많이 달아요. 너나 해라. 나는 재밌게 살 거다. 그래서 결국 저는 돈을 비유로 많이 듭니다. 내가 얼만큼 건강 관리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한국은행에서도 추계가 나왔죠. 204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200만 400만 명 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시면 한 달에 5,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걸 현금 흐름으로 벌충하려면 약 18억 7,500만 원, 즉 20억이 필요합니다. 내가 20억으로 파이어를 해도 침상에 누워서 15년을 보내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아도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는 깨진다고 보셔야 해요. 그걸 줄이기 위해선 누군가는 간병을 해야 되고 다른 누군가는 그걸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능 저하가 안 생겨야 됩니다. 잘 나이 드는 건 기능 저하 없이 나이 드는 것이라고 보셔야 해요. 의료비 지출은 1년에 20만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봐도 되지만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 가시면 하루에 100만 원씩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기도 해요. 마지막 1년에 의료비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수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이 호르몬은 수면 질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전두엽 기능을 저하시켜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해마 위축으로 기억력이 나빠지고 편도체 과활성으로 인해 화가 많아지고 욕심도 많아집니다. 결국엔 쾌락 추구 행동이 늘어나고 스마트폰 과의존, 단 음식 탐닉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속 노화 식사를 하게 되고 팔 다리는 가늘고 배는 나오며 염증, 인슐린 저항, 내장 지방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노화세포가 염증을 일으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가짜 식욕도 줄어들며 쓸데없는 스마트폰 사용도 줄어듭니다. 이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계율 저속 노화 생활 습관,
마음 챙김 마이너스 스트레스 호르몬 줄이기. 인간의 원리 이해 쾌락 적응 현상을 알기. 여러분, 혹시 잠들기 전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요. 사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노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밤에 우리가 잠들면 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야간 청소부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쌓인 찌꺼기들을 깨끗이 치우는 것처럼 뇌도 밤새 노폐물들을 청소해요. 특히 치매의 원인이 되는 나쁜 단백질들을 이때 말끔히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잠을 잘 못 자면 이 소중한 청소 시간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결국엔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밤잠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에는 24시간 시계가 있어서 아침 햇빛을 보면 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온몸이 준비를 해요. 그러면 저녁 무렵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커피 한 잔의 여운이 생각보다 깁니다. 오후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까지도 우리 몸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 오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지만 분명 잠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있어도 돈이 없고 나이 들면 돈은 있어도 건강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운동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투자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근육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요. 이 호르몬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잡고 혈당을 조절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몸 안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돌봐주는 것 같아요. 특히 뇌에서 나오는 BDNF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건 뇌세포의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해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주고 기존 뇌세포들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기억력도 좋고 치매에도 잘 안 걸리는 거죠. 30대에는 계단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체력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40대부터는 몸이 조금씩 굳기 시작하니까 스트레칭이나 요가로 유연성을 키워야 하고요. 50대가 되면 매년 근육이 1%씩 빠진다는 사실 아시나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근육과 뼈가 더 빨리 약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코어 운동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코어는 우리 몸의 기둥 같은 존재예요. 코어가 약하면 허리가 아프고 목과 어깨도 결리고 심지어 두통까지 생겨요. 많은 여성분들이 변비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것도 사실은 코어가 약해서 내장들이 제자리를 못 잡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매일 5분씩만 플랭크 자세를 유지해도 정말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온갖 건강식품 광고들을 보면 복잡하기만 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가장 좋은 건강식이 바로 우리 할머니들이 해주시던 그 평범한 집밥이라는 거예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때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과로를 하게 돼요.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당뇨병은 물론이고 뇌에도 염증이 생겨서 치매 위험이 높아지죠. 빵, 과자, 케이크 같은 밀가루 음식들, 떡이나 국수, 흰쌀밥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같은 액체 설탕들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겨요. 대신 현미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 여러 가지, 생선구이나 두부조림, 김치와 깍두기가 있는 밥상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중해 식단, MIND 식단과
똑같은 원리예요.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거죠. 견과류 한 줌, 콩으로 만든 반찬 하나, 색깔 있는 채소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의 생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됩니다. 과일도 주스로 마시지 마시고 통째로 드세요. 사과 주스 한 잔에는 사과 3-4개가 들어가는데 섬유질은 다 빠지고 당분만 남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으실 때가 있으시죠? 사실 피부 노화의 80%는 자외선 때문이에요. 나머지 20%만이 나이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선크림 하나만 제대로 발라도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SPF 30 이상, PA 지수가 높은 선크림을 하루에 티스푼 정도 발라주세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 D 걱정을 하시는데 선크림을 발라도 비타민 D는 충분히 합성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관리의 핵심은 잠, 운동, 머리 비우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져요. 블루존이라고 불리는 장수 마을 사람들을 보면 그들도 가끔 술 한잔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어요. 다만 전체적인 삶의 방향이 건강을 향해 있을 뿐이죠. 중용을 따르되 과락만 피하면 됩니다. 투자할 때도 그렇고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예요. 100점을 받으려 하지 말고 60점만 꾸준히 유지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을 미리미리 관리하면 20억 이상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인 동시에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건강한 어른들이 많아야 사회 전체가 지속 가능하니까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의 종류도 바뀝니다. 젊을 때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다면 이제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염려, 경제적 불안감 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스트레스와 지혜롭게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지어 뇌에서도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마음 챙김이나 명상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하루에 10분만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 쉬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세어보거나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나간다라고 말해 보세요. 처음엔 잡념이 많이 들겠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돼요. 산책하면서 하는 명상도 좋아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새소리나 나뭇잎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마음이 한결 평온해집니다. 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외로움은 담배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워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조기 사망 위험이 50%나 높다고 해요. 사람과의 만남이 주는 기쁨은 정말 특별해요.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지어 통증까지 줄여줍니다. 꼭 새로운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어요. 오랜 친구와 전화 한 통, 이웃과 나누는 안부 인사, 동네 카페에서 사장님과 나누는 짧은 대화도 모두 소중한 연결이에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취미 모임이나 강의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손자,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도 정말 특별한 선물이죠. 아이들의 순수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배움이 돼요. 세대 간의 만남이야말로 서로에게 가장 좋은 영양제가 아닐까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져요. 이걸 뇌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마치 뇌가 계속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원예를 하는 것 모두가 뇌에 좋은 자극을 줘요. 특히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들이 좋은데 손가락 움직임이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거든요. 요리도 훌륭한 뇌 운동이에요.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를 기억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모두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돼요. 게다가 완성된 요리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눠 먹으면 사회적 연결까지 생기니까 일석이조죠. 독서도 빼놓을 수 없어요. 책을 읽으면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면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어려운 책일 필요는 없어요. 재미있는 소설이나 에세이, 심지어 만화책도 좋아요. 중요한 건 즐겁게 읽는 거니까요. 건강한 노화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노화예요. 몸은 조금 불편해져도 마음은 여전히 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 말이에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가끔 달콤한 디저트도 드시고 친구들과 술 한 잔도 기울이시고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만 전체적인 방향이 건강을 향해 있으면 돼요. 80%는 건강하게 살고 20%는 인생의 재미를 위해 남겨두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비단 개인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건강한 어른들이 많아야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죠. 오늘 하루도 소중합니다. 창문을 열어 햇살을 받아보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시고 맛있는 음식 한 끼 정성스럽게 드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몸은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1년 내내 똑같은 온도, 똑같은 음식, 똑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건강법이에요. 봄에는 새싹이 돋듯 우리 몸도 겨울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려 해요. 이때는 나물이나 새순 같은 쌉싸름한 음식들이 몸에 좋아요. 봄나물 무침, 냉이국, 달래 무침 같은 것들 말이에요. 겨울 동안 줄어든 활동량도 서서히 늘려가는 시기죠. 따뜻한 오후 산책로에서 꽃 구경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름에는 몸에서 열을 식혀주는 음식들이 제철이에요. 오이, 수박, 참외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열을 내려주죠. 하지만 너무 차가운 음식만 드시면 소화기관이 약해질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시고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더위를 식히는 게 좋아요.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에요. 견과류, 밤, 대추, 감 같은 것들이 몸에 영양을 저장해 주죠. 이때 등산이나 야외 활동을 늘려서 겨울에 부족해질 햇빛을 미리 충분히 받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들 위주로 드세요. 생강차, 계피차, 따뜻한 국물 요리들이 좋아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늘리시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겨울나기 방법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을 겪으면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죠. 이때 찾아오는 안면 홍조, 불면증,
감정 기복 때문에 힘드실 텐데요. 이것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변화예요. 콩으로 만든 음식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두부, 된장, 청국장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하루에 두부 한 모 정도 또는 된장국 한 그릇 정도면 충분해요. 남성분들도 50대 이후부터는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줄어들어요. 기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고 때로는 우울감도 느끼게 되죠. 이럴 때일수록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해요. 특히 근력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연스럽게 늘려줍니다. 충분한 수면도 호르몬 균형에 꼭 필요해요. 성장 호르몬은 밤에 깊이 잠들었을 때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근육을 만들고 세포를 재생시켜줘요.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정말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드시는 약의 종류도 늘어나죠.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때로는 하루에 먹는 약이 손가락으로 다 세기 어려울 정도예요.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과 함께 병행하는 게 중요해요. 혈압약을 드신다고 해서 염분 조절을 소홀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싱겁게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면 약의 효과도 더 좋아지고 때로는 약의 용량을 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해요. 약을 드실 때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약통에 요일별로 나눠 담아 두시면 깜빡하고 안 드시거나 중복으로 드시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은 어떨까요? 요즘 워낙 종류가 많아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가장 기본은 종합 비타민과 오메가3 정도면 충분해요. 그것도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면 굳이 드실 필요 없고요. 영양제에 쓸 돈이 있다면 차라리 좋은 식재료를 사거나 운동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돼요. 젊을 때는 이루고 싶은 것들,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한 욕망이 컸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된 것들도 있고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더 명확해지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따뜻한 햇살, 맛있었던 식사, 가족의 안부 전화, 길에서 만난 예쁜 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다 보면 마음이 한결 평온해져요. 용서하는 마음도 중요해요. 남을 용서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더 잘했다면 하는 후회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웃음도 최고의 약이에요.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면역력도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심지어 통증도 줄여준다고 해요.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도 보시고 유머 있는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시고 일상의 소소한 재미들을 놓치지 마세요. 인생의 황혼기라고들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시기일 수도 있어요.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라도 분명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